메이데이, 메이데이 캡틴 도와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위한 활주로 공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제대로 배우시면 우리 승객분들의 성공 투자를 향한 비행이 훨씬 더 잘 날아오를 수가 있겠죠.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서민 캡틴, 오늘은 어떤 강의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승객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과연 내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탑승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 하차할지,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 비행기 탑승의 기준선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단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차트까지 결합한 그러한 분석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안내해드리는 기념품 종목이라든가 이륙 준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날씨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내가 탈 비행기의 종류 그리고 노선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필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라는 과정에서 첫 번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인지 그 날씨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상 상황이라고 일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식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상 상황인지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하루만 보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유동성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좋은 기상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내 목적지가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비행기를 타면 미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고요. 어떤 비행기를 타면 여기 인천 앞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종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섹터를 고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섹터를 고르는 과정을 비행기 종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 항상 승무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륙 직전 또는 착륙 직전에 안전벨트를 잘 매고 계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가장 흔들리는 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꽉 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난기류를 만나더라도 내가 내 종목 비행기에 안전하게 잘 탑승을 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그냥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워야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거래량, 재료를 우리가 연료라고 일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활주로 기법을 파악하시면 되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비행기를 선택하고 나서 그 시점을 잡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활주로 기법이라는 이름 때문에 차트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차트 구성인데요. 자, 위에는 하늘이 있고요. 아래는 땅이 있습니다. 중간에 갈색 선이 있고 이 기준선을 활주로 기준선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구성을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 양봉이 나타나는데 이 양봉이 다른 양봉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께죠. 엄청나게 뚱뚱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저렇게 뚱뚱한 캔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거래량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차트는 위에 캔들, 아래 거래량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도 그냥 합쳐가지고 조금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차트 안에, 캔들 안에 거래량을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뚱뚱한 캔들이 나타나면 거래량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활주로 기준선하고 이 캔들의 모양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 종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활주로 차트가 조금 편리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설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방송 중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활주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포함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거래량을 포함한 캔들의 이름을 우리가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한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땡땡 증권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캔들의 모양과 그 기준선을 가지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왼쪽을 그림을 딱 보시면 기준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선을 기점으로 빨간색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양봉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양봉이 나타났다라는 건 아래서 출발을 해서 위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높이 끝났다라는 말이죠. 그 얘기인즉슨 아침부터 장이 마감할 때까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아랫꼬리가 달릴 수도 있겠지만 이 모양 자체는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들어올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얘가 뚱뚱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매수세가 끝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림은 양봉인데 거래량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홀쭉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홀쭉의 양봉인데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부족한 이륙을 했기 때문에 속임수 상승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트 해석법 2번인데요. 일단은 이 음봉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분들은 주식시장을 봤을 때 파란색을 보면 화들짝 놀라시죠. 사실 미 증시에서는 파란색이 더 좋은 겁니다. 초록색 또는 파란색이 더 좋은 거고 빨간색이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란색을 보면 일단은 기분이 나쁩니다. 딱 보면. 그래서 블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울할 때. 자,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인데 뚱뚱한 녀석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그냥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됐을 때 음봉이 나타납니다. 파란색이. 그런데 뚱뚱하잖아요. 그만큼 거래량을 많이 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게 되면 호가를 계속 낮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주식이 줄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료가 가득한 게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더 공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가득인데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추락이 가속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봉이긴 음봉인데 조금 빌빌빌 흘러내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얘는 단순 조정, 그래서 나중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차트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탑승 준비를 할 때 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중요하고 종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탈 수 있는 환경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주식 투자에 유리한 환경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달러원 환율이 부담스러운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을 생각했을 때 자, 달러와 환율이 높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차손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세게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봤을 때 이런 환경이니까 이 환경을 이용한 섹터를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환경을 따져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종류와 연관된 환경을 찾아내는 거지 지금 투자하자 말자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유동성 환경 내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그냥 환경이 괜찮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부담스러운 국면이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애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붓클로징도 마찬가지 요소가 됩니다. 붓클로징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올해 장사를 딱 잘했다라고 하면 개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매를 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그거를 고객하고 나눠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많이 올랐던 종목 섹터에 대해서 매물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말인즉슨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애들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오른 애들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라는 얘기인즉슨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으니까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뭘 더 중시한다? 성장성에 관련된 부분을 더 중시할 그러한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코스피가 워낙에 거침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피의 올 한 해 상승률을 보면 코스닥보다 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발맞추기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벤처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코스피만 잘 나가는 걸 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너무도 사랑을 하는데 코스닥 가만히 냅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코스닥이 지금 부각되는 것이고 또한 그 미국 시장과의 그러한 사이클과 발맞춰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눈길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 타자를 노리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종류, 날씨를 고려를 했을 때 성장성에 대한 기대 섹터 아까 제가 첫째 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 시즌이 마감됐기 때문에 성장성을 기대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로봇, 2차 전지, 뭐 바이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기념품 이륙 준비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턴어라운드 기대 섹터가 중요한 거죠. 실적이 지금까지 좋았던 게 다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대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통신장비. 그래서 요중에 2차 전지가 바로 이륙 준비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의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시총을 큰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영업이익이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보율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도 높기 때문에 그 탈중화에 관련돼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륙 준비 종목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활주로 기준선에서 지금 반등을 노리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 종목을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가 아니죠.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안내는 이화영 MC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성민 캡틴이 앞서서 특별한 종목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 특별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서성민 캡틴이 특별하게 준비한 이륙 준비 종목도 함께 제공해 드릴게요. 이번에 드리는 이륙 준비 종목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겠죠. 캡틴이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고른 강력한 이륙 신호가 포착이 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과 함께 앞으로 매수의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종목 기념품에 이륙 준비 종목까지 정말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들만 챙기셔도 성공 투자를 목적지로 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고 링크 한 번만 누르시면 두 가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겠고요. 자, 어려우실 수 있는 시청자님께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QR코드 부분 스캔하시면 됩니다.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소통방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캡틴 직강으로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 챙겨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더 이상 재테크로 고민 마세요. 매주 월수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요. 캡틴이 직접 모든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나볼게요. 활주로 기법 전자책 증정해 드립니다. 기법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겠죠. 꿀팁을 가득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서성민 캡틴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장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비행에서 또 풍성한 메뉴와 선물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OBS 경인TV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